모든 것은 술 한 잔에서 비롯되었다. 파우스트라는 이름의 칵테일 한 잔에서. 금요일 저녁 홍대거리. 친구들과 곱창집에서 1차를 하고 2차는 간만에 분위기나 내보자며 칵테일 바를 가기로 했다. 골목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고 취한 듯 흔들거렸다. 4층 건물의 2층, 머시 칵테일 바라고 적힌 간판을 보고 우리는 2층으로 걸어 올라갔다. 좁고 가파른 계단이었다. 실내에 들어서자 한순간 암전된 것처럼 걸음을 멈칫하게 했다. 야광봉을 든 남자 직원이 창가 끝 구석진 자리로 우리를 안내했다. 앉자마자 냉기가 전해져 올 만큼 차가운 철제 의자와 테이블이었다. 24도씨 온도의 물속처럼 폴딩 도어로 된 창문은 한쪽으로 밀어젖힌 채 오픈되어 있어 골목으로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려다 보였다. 건너편 건물 1층 오락실 앞 펀치머신에서는 힛미라는 멘트를 5분마다 토해내고 있었다. 바깥 소음, 가게 안의 잡음과 음악까지 뒤섞이며 고막이 왕왕 울려댔다.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분위기였다.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자 아래층 횟집 수족관에서 바다 냄새가 올라왔다. 후렴이 반복되는 라운지 음악, 푸르스름한 조명, 그리고 코끝에 비릿한 냄새는 물 위를 걷듯 물컹하고 몽롱한 기분을 만들었다. 삐. 왼쪽 귀가 먹먹해지며 이명이 시작되었다. 꿈을 꿨어. 설이 작은 목소리로 몽롱하게 중얼거렸다. 야, 너 미쳤어? 어쩌자고 20m를 내려간 거야? 꿈을 꾸듯 편안했어. 그게 블랙아웃 온 거야. 위험했다고. 설은 내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보디가 옆에 있는데 왜 욕심을 내고 내려간 거냐고. 그것도 혼자서. 블랙아웃에서 깨어난 설을 나와 동호회 회원들이 둘러싼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걱정하는 우리와 달리 편안한 설의 표정을 보니 화가 치밀었다. 너만 편하면 끝나? 블랙아웃 지속되면 죽는다고! 실내 풀장이 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가 나왔다.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가평점수 풀에온 첫날, 설은 평소 연습해오던 7m가 아닌 15m를 물 위에서 내려가다가 블랙아웃이 왔다. 옆에 있던 버디가 물 안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는 설을 풀장 밖으로 끌어올렸다. 난 사각 풀장 한 구석에서 이제 갓 입문한 회원들에게 호흡법을 가르치는 중이었다. 하나 둘, 사람들이 풀장 밖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 따라 나왔던 것이다.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잠수 풀장 바닥에 누워있는 설의 마스크와 스노클을 제거하고 있었다. 난 신고 있던 롱핀을 벗어던지고 뛰어가 설의 호흡을 확인했다. 물속에서 바로 나오면 해야 할 회복 호흡을 하고 있지 않았다. 눈꺼풀을 올리니 눈이 돌아가 있었다.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회원이 설의 오른쪽 뺨에 입바람을 불었고 다른 이는 설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난 설의 뺨을 계속 두드렸다.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정전이 발생하듯 몸도 산소가 결핍될 경우 몸의 전원을 꺼버린다. 이것이 블랙아웃이다. 졸도와도 같은 것이지만 이 상태로 1분이 지나면
생명의 위험이 있었다. 난 설의 코를 잡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두 번의 인공호흡에도 설은 그대로였다. 제발 깨어나라, 깨어나라. 난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이번엔 강하고 빠르게 시도했다. 다섯 번째 인공호흡 후에야 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입에서 끙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실눈을 떴다. 꿈을 꿨어. 나와 눈이 마주친 설이 내게 뱉은 말이었다. 지켜보고 있던 동아리 회원들이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프리다이빙은 물속에서 호흡하고자 하는 충동을 참고 더 깊게 내려가는 것이 관건이다. 초보자들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무리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 녀석은 배운 지 얼마 안 되어 이 지경을 만든 것이다. 다신 이러지 마. 난 걱정과 염려를 섞은 경고를 했고 가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그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설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끝을 내려고 하는 녀석이었다. 바의 메뉴는 진토닉이나 모히토 같은 칵테일이나 블랙 러시안, 파우스트 같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까지 다양했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즐겨 마시는 우리는 칵테일에 대해선 조금은 문외한이었다. 누가 사준다고 하면 마셨지 자기 돈을 써가며 소주 3병 가격의 칵테일을 마시지는 않았으니까. 질보다 양을 택하는 편이었다. 메뉴판을 건네받은 우린 잠시의 고민도 없이 칵테일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메뉴를 선택했다. 시험 볼 때 문제도 안 보고 답을 찍는 것처럼. 무는 예거밤, 씨는 블루 하와이, 난 파우스트를 골랐다. 20여 분이 지나자 직원이 각기 다른 모양의 칵테일을 가져왔다. 테이블 위로 콜라색과 짙푸른 바다색, 검붉은 피 색깔의 술잔을 내려놓았다. 서비스 안주로 나초와 살사 소스도 함께 세팅되었다. 평소에 호기심이 생기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를 좋아하는 신이 구글에 예거밤을 쳐놓고 있었다. 왼손으로 안경을 콧등으로 쓸어 올리며 구글링한 결과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아우, 또 시작이다. 문이 짜증 섞인 소리와 함께 앞에 놓인 나초를 소리나게 씹어먹었다. 신은 듣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검색 결과를 읽어주는 희한한 버릇이 있었다. 예거밤은 예거마이스터와 레드불스를 1대3 비율로 섞어 만든 칵테일로 밤을 하얗게 불태울 체력을 끌어다 준다 해서 홍대클럽에서 많이 마시게 된 칵테일이다. 이 칵테일의 베이스 술인 예거마이스터는 사냥의 대가라는 뜻으로 독일의 국민술이다. 56가지 허브와 향료를 사용하여 만든다. 신이 너는 그렇게 낭독하는 걸 좋아하면 아나운서를 하지 그랬냐? 매번 우리도 괴롭다. 문의 퉁명한 말에 아랑곳 않고 신은 읽기를 계속했다. 원료는 주정, 설탕, 캐러멜, 생강, 계피, 샤프란 등이 들어있으며 샤프란? 그거 섬유 유연제 아니야? 아니, 술에 웬 섬유 유연제? 아무리 돈벌이에 눈이 멀어 먹을거리에 장난질을 한다 해도 비싼 양주에 세제를 넣는 건 아니지 않냐? 안 마실래. 환불해달라고 할 거야. 문이 퉁퉁한 손으로 테이블을 퉁 치며 씩씩거렸다. 잠깐 기다려. 이 언니가 해결해 줄게. 신은 휴대폰 액정에 눈을 고정하고 다시 샤프란을 검색했다.
샤프란은 북꽃가에 속하는 식물로 꽃의 암술대를 건조시켜 만든 향신료이다. 샤프란의 향은 꿀향기를 연상시킨다 하며 이란, 아랍, 인도 요리에 널리 사용된다. 문화, 세제가 아니고 요리에 넣는 향신료란다, 향신료. 문은 민망한지 앞에 놓인 예거밤을 노려보다 단숨에 반 이상을 들이켰다. 근데 나 이거 왜 시킨 거냐? 밤을 하얗게 불태울 일도 없는데 말이야. 옆자리에 앉은 신이 피식 웃었다. 오늘따라 문의 두툼한 뱃살 위로 떨어져 있는 나초 부스러기가 도드라져 보였다. 샤프란. 인도 요리에 널리 사용된다. 인도로 선교 활동을 떠난 후배 부부가 생각이 났다. 바라나시에 있다고 했던가? 그 부부를 보면 늘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다. 차마 그들에게는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왜 굳이 이슬람 바론 지역이고 힌두교가 주 종교이며 석가모니가 태어난 인도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려 하는지. 전도라는 명목하에 인도에 실제하고 있는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개종시키려 하는지. 이런 종교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적발되면 바로 추방된다고도 하던데. 목사 부부의 선교가 과연 용기가 있는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그들을 볼 때마다 늘 의문이었다. 한편으론 존경스럽기도 했다. 척박한 사막 같은 곳에서 씨를 뿌리는 격이니. 지금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날 인도한 거야? 설은 가평 잠수풀 26m 바닥을 찍고 성취감으로 무척 흥분해 있었다. 뭔 말이야? 프리다이빙 배우던 네가 나까지 끌어들인 거니까 날 인도한 거지. 그런가? 어릴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며? 야, 네가 물가는 질색하는 바람에 친구끼리 물놀이 한 번을 못 갔잖냐. 프리다이빙은 수영을 못해도 호흡법만 배우면 잠수를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 고맙다. 네 덕에 새로운 세계에 발도 들여놓고 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거든. 근데 블랙아웃은 조심하자. 이게 몇 번째야. 야, 호흡 충동 오면 바로 줄 잡고 올라와. 매번 그렇게 욕심내다가 큰일 당할 수도 있어. 상급자에게 자기 과시는 금물이야. 내 말은 듣고 있는지 서른 입가의 미소를 잔뜩 띠며 자신의 마스크를 유막 제거기로 닦고만 있었다. 설은 나의 권유로 프리다이빙을 배우게 되었다. 올림픽 수영장 내 잠수풀을 출근하다시피 하며 프리다이빙을 익혔다. 프리다이빙 기간인 파디에서 주는 베이직 코스를 시작으로 4단계 마지막 코스를 앞두고 있었다. 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에 잘 나가는 강사였다. 연봉이 몇 억이라 했던가? 학원마다 그를 영입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 들었다. 그런 녀석이 프리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하고 모든 걸 멈춰버렸다. 매일 반복되고 빡빡한 일상에 쉬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던 때였다. 그 당시 난 프리다이빙을 먼저 배우고 있었다. 스쿠버 다이빙처럼 무거운 장비를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맨몸으로 자유롭게 바다를 누빌 수 있는 매력에 빠져 있었다. 배우다 보니 난 꽤나 소질이 있었다. 이제껏 맞는 일을 찾기 위해 방황하다 30 중반이 되어서야 나의 재능을 찾게 된 것이다. 차근차근 모든 단계를 마스터하고
마지막 강사 코스를 앞두고 있을 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설을 돕고 싶어 프리다이빙을 배워보라고 권유했던 것이다. 듣고 있니? 어? 어. 딴 생각을 하느라 신이 읽어주는 검색 결과를 못 듣고 있었다. 아니, 들리지 않았다.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초점은 딴 데가 있었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네가 못 들었으니 다시 한번 읽어준다. 신은 일방적으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고카페인 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이 자신의 주량과 체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결국 예거밤을 마시면 사람들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과음하게 돼 주정이 심해지고 돌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거밤은 문이 시켰잖아. 나와는 상관없지. 네가 위험해 보여서 그냥 내 느낌이 그래. 네 거 구글링 해줄게. 야, 됐어. 그런 무분별한 정보들. 대부분이 남이 쓴 글 복사하고 퍼나른 거라 100% 정확하지도 않은 것들이야. 그럴 줄 알고 국내 사이트가 아닌 구글에서 검색해서 읽어주잖아. 집단 지성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로. 그리고 우리 넷 중 내가 정보 담당. 문이 신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니 이제 셋이지. 서리가 없으니까. 암튼 내가 정보 담당이니까 꿋꿋하게 할래. 넌 듣기만 해. 못 말리겠다는 듯 문이 머리를 흔들었다. 난 신이 앞에 놓인 블루 하와이 칵테일 잔을 내 쪽으로 끌어다 놓았다. 빨려 들어갈 것처럼 깊고 푸른 파란색이었다. 잔 안에 담긴 파란색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짙고도 슬픈 색. 삐 소리가 나며 다시 이명이 시작되었다. 칵테일 중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거의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칵테일이다. 바카디가 베이스로 쓰이며 바카디 중에서도 가장 도수가 높은 바카디 151이 들어간다. 뭐가? 네가 주문한 파우스트 말이야. 정신 좀 차려. 뭔 생각을 그리 계속해? 그냥.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칵테일 이름이 파우스트라니. 왜? 그보다 더 센 이름의 섹스 온 더 비치도 있는데. 신과 문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넌 오늘 특별히 조심해. 술이 약하잖아. 에이, 칵테일 한 잔에 들어가는 바카디 양이 얼마나 하겠어. 우리 1차도 폭탄주였어. 신이 경고 아닌 경고를 날렸다. 난 보란듯이 검붉은 피 색깔의 파우스트 잔을 움켜쥐고 원샷 해버렸다. 컵. 급하게 들이켜서인지 사례가 걸렸다. 목구멍에서 식도를 통해 흘러내려가는 것이 느껴질 만큼 독하고 싸한 맛이었다. 바카디, 쿠바의 술, 쿠바, 그리고 해밍웨이. 작가 해밍웨이가 사랑한 술, 모히또와 다이끼리. 내 모히또는 라 보데기따, 내 다이끼리는 엘 플로리디따. 쿠바의 올드 아바나에는 작가 해밍웨이가 자주 들렀다는 술집 두 곳이 있다. 라 보데기따와 엘 플로리디따. 해밍웨이가 모히또와 다이끼리를 마신 이 두 술집은 그가 죽은 후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멕시코에 가기 전 나와 설은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쿠바에 며칠 들러섰다. 기록을 세우기 전 긴장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목적이었다. 머리가 타들어갈 듯 뜨겁고 후텁지근한 캐러비안의 섬 쿠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라 보네기타에 들러 모히또를, 엘 플로리디타에서 다이끼리를 마셨다. 물보다 더 많이 마셨다. 아니, 해밍웨이보다 더 많이 마셨을지도. 모히또는 럼에 설탕과 민트를 넣어 달달함과 상큼한 맛이 있었고, 다이끼리는 모히또를 슬러시처럼 얼려놓은 것이어서 쿠바의 찌는 듯한 날씨에 안성맞춤이었다. 몇 잔 마시면 취기와 열기가 올라왔고, 그걸 식히기 위해 또다시 마셔야 하는 무한 반복의 술이었다. 바카디, 바카디.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맞다. 네가 선물로 사온 술 아니야? 설이랑 멕시코 갔다가. 다시 한번 문이 신의 옆구리를 찔렀다. 아, 왜? 설이 안 본 지 1년이 넘었지만 잊혀지니 대학 때부터 10년을 어울려 다녔는데 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해. 시신도 못 찾아 시신 인도도 안 되었잖아. 빈 관으로 어찌어찌 장례 치르느라 경향이 없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이제는 정확히 알고 싶기도 하고. 신이 궁금한 표정으로 날 응시했다. 조금은 비릿한 시선이었다. 난 잠시 뜸을 들이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때 말한 대로야. 설이 그날도 무리해서 내려갔고 딥블랙아웃이 오는 바람에 미처 손을 쓸 수 없었어. 프리 다이빙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버디, 그러니까 짝을 이루어서 내려가는 거라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대부분 버디는 세이프티라고 해서 안전요원 같은 역할을 함께 하는데 다이버가 목표한 수심 3분의 1 지점까지만 마중 나가서 같이 상승하는 거야. 매 순간 옆에 있어 줄 수 없다고. 다이버는 자신의 속도로 입수와 출수를 하니까. 근데 말하다 보니까 좀 기분 나빠질라 한다. 취조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그냥 궁금해서. 내 목소리가 싸늘해지자 문이 테이블 위로 팔을 휘휘 내주었다. 야, 왜들 이래? 기분 좋게 한잔하기로 해놓고는. 신이 너는 1년 전 이야기를 왜 꺼내냐? 신이 민망한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힛미, 힛미. 건너편 오락실 펀치 게임기는 날 쳐봐라는 멘트를 5분에 한 번씩 반복하고 있었다. 몸이 부서져라 맞아 주겠으니 어서 날 쳐봐라 종용하는 식이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대가는 있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골목을 비척비척 걸어오던 한 남자가 허리를 숙여 펀치머신 주입구에 동전을 넣는다. 효과음과 함께 눕혀있던 펀치볼이 일어섰다. 기계의 반대편 끝으로 가더니 오른손을 붕붕 돌리며 연습을 한 후 기계 앞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주먹을 날렸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주먹이 펀치볼에 빗맞은 듯했다. 악하는 단발 비명과 함께 몸을 수그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다. 치기 어려 보였는지 웃음을 날리거나 쯧쯧거리며 지나갔다. 상대를 모르고 덤비다간 도리어 당한다. 그것이 감정 없는 기계라 하더라도 그는 시발시발거리며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부여잡고 자리를 떠났다. 기록을 표시하는 숫자도 올라가다 마는 걸 보니 꽤 소소한 파워였던 모양이다.
또 다른 무리가 펀치머신 앞에 서고 시끄러운 파격음과 기계 효과음이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골목 안으로 세상 소음이 다 몰려와 있는 듯 집중이 되질 않았다. 세노테에 가자고 했다. 세계 프리다이빙 챔피언 기욤 네리가 126m까지 잠수하는 기록을 세웠다는 기사를 보고 설은 무척 흥분해 있었다. 올림픽 잠수풀에서 5m로 시작해 가평 잠수풀 26m 바닥을 찍고 필리핀 보홀과 이집트 다악 같은 세계 각지 다이빙 포인트에서 수심을 계속 늘려나가며 70m까지 다이빙 기록을 세웠다. 내 기록은 서리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었다. 서리는 프리다이빙 동호회는 물론 국내에서 손꼽히는 프리다이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설은 100m를 찍겠다며 세노테에 가자고 했다. 세계는 아니더라도 국내 프리다이빙 기록을 세우겠다며. 멕시코 직항이 생기면서 유카탄 반도 가기가 더 수월해진 탓도 있었다. 물론 직항이 아니라도 어떻게 해서든 갈 녀석이지만 설은 프리다이빙 기록에 점점 더 욕심을 부렸고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은 늘 그런 식이었다. 목표가 생기면 그것만 생각하고 올인했다. 나보다 뒤늦게 시작한 프리다이빙 코스를 6개월 만에 마친 뒤였다. 설이는 친구지만 존경스러웠어. 실력과 인성까지 갖춘 보기 드문 친구였지. 어디를 가든 리더였고. 그렇게 어이없이 갈 거라곤. 신이 음울한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사람 인생 모르는 거잖아. 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애꿎은 나초어리를 눌러 부러뜨렸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기욤 네리는 그레이트 블루홀이라는 바다 싱크홀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했잖아. 근데 왜 너희 둘은 멕시코 세노테에 간 거야? 기욤 네리처럼 기록을 세우고 싶었다면 바로 벨리스에 가지 않고? 난 고민되었다. 설이 먼저 세노테에 가자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자고 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아서였다. 세노테에 가자. 세노테? 유카탄 반도에 있는 수직동굴. 쉽게 말하면 수심 100m인 아주 깊은 우물 같은 거지. 프리다이버들이 기록을 세우기 위해 너도 나도 도전하는 곳이야. 프리다이빙 챔피언 기욤 네리도 벨리즈에 있는 그레이트 블루홀에서 126m까지 잠수했잖아. 국내 최고 기록은 91m고. 네가 100m 찍으면 국내 최고가 되는 거지. 세노테가 어디에 있는데?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3,000여 개나 있어. 마음에 드는 곳 골라서 갈 수 있어. 그곳에서 100m 기록 갱신하고 벨리스에 있는 그레이트 블루홀에서 세계적인 기록에 도전하는 거지. 기욤 네리처럼. 나의 제안에 설의 두 눈이 반짝거렸다. 바로 멕시코행 항공권을 끊고 유카탄 반도 아래쪽 팔렌케에 있는 루이나 세노테로 가기로 정했다. 루이나 세노테는 정글 속에 위치한 세노테로 가장 최근에 발견된 곳 중 하나여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세노테의 경우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같은 전문 다이버에서부터 스노클링을 즐기려는 일반 관광객까지 뒤섞여 복잡하고 혼잡했다. 나와 설은 오직 다이빙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며칠 동안 3,000여 개의 세노테 중 가장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루이나 세노테였던 것이다. 우리가 찾던 최적의 장소였다. 루이나는 스페인어로 파멸이란 뜻이다. 그런 깨름직한 의미를 빼고는 우리가 찾던 완벽한 곳이었다. 직원이 데킬라 한 병과 스트레이트 잔, 라임과 소금을 테이블에 세팅했다. 우리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내가 아까 화장실 가면서 시켰어. 신이 보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말했다. 왜? 왜는 일본이 왜고? 서프라이즈로. 괜히 내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금요일이라 내일 출근도 안 하잖아. 신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이상야릇한 웃음을 보냈다. 간만에 니들 취하는 것도 보고 싶고. 오늘 내가 쏜다! 문이 신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신이 데킬라를 스트레이트 잔에 따르려 하는데 갑자기 문이 병을 낚아챘다. 잠깐. 문은 데킬라 병을 든 채로 직원에게 다가갔다. 뭔가를 항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문이 멋쩍은 표정으로 다시 테이블로 왔다. 왜 그러는데? 아니, 병 안에 벌레가 들어있길래 조용히 가서 바꿔달라고 말했거든? 원래 마케팅으로 식용 애벌레를 넣어놓는 거래. 문이 억울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하자 신이 킬킬거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문아. 다 내 잘못이다. 데킬라도 사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이제 우리도 이런 데 자주 오자. 소주만 먹지 말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신이 엄지에 바른 소금을 핥고는 데킬라 스트레이트 한 잔을 원샷했다. 나와 문도 소금을 핥고 데킬라를 원샷했다. 캬 소리가 문과 내 입에서 동시에 나왔다. 라임으로 입가심을 하고 다시 소금을 핥고 스트레이트 잔을 들어 원샷. 빠른 속도로 우리 셋은 마시기를 반복했다. 깊고 푸른 적막하고 고요한 심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눈과 귀 모두 퇴화하고 아가미만 남게 되지. 오직 나만 존재해. 쏟아져 내려오는 빛기둥을 수면 아래서 보고 있느라면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아. 우주가 이런 느낌일까?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느낌. 지상의 중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자유로워.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래서 깊이 더 깊이 욕심을 내고 들어가게 돼. 반쯤 풀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간 듯 고요했다. 우리가 앉은 테이블 위로만 핀 조명이 켜져 있는 듯 환했다. 난 조금 전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은 채 또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세노테, 왜 세노테였냐고. 왜 블루홀이 아닌 세노테였냐고. 세노테가 뭔 줄은 알아? 난 혀가 꼬부라진 듯 발음이 계속 샜다. 맨날 구글링 하는 애가 그건 검색을 안 했나 보다. 성스러운 우물이란 뜻이야, 세노테는.
마야인들이 인신공양을 한 것이지. 인신공양이 뭔진 알지.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것 말이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를 신과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프리다이빙은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거였어. 내가 먼저 인정받고 있었다고. 근데 설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어. 내 유일한 왕국마저 빼앗긴 그 더러운 기분 알기나 해? 성공했던 애잖아, 설인. 왜 다른 것까지 욕심을 내? 그래, 참았어. 다 참았다고. 그러려니 했어. 원래 뭐든 시작하면 끝을 보는 녀석이니까. 신과무는 얼굴을 구긴 채 듣고만 있었다. 그들의 구겨진 얼굴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아니면 구겨진 내 체면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난 점점 더 말이 빨라지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오만한 자식. 진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새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 깊고 위험한 곳에 가서도 욕심 부렸어. 무리하게 바다까지 내려가라 했다고.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야. 그 넓은 해저 동굴에서 어떻게 찾아 나 혼자서. 프리다이빙은 기껏 숨 참아봐야 10분이라고. 10분 동안 그 넓은 곳 뒤져서 어떻게 찾아내냐고. 세계 챔피언 기욤 대리가 와봐라. 그래도 못 찾을걸? 그 녀석은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내려가다 죽은 거라고. 지가 지 자신을 죽인 거야. 신이 단단한 바위가 무거운 입을 달싹거리듯 들릴 듯 말 듯 읊조렸다. 넌 알고 있었어. 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비실비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꾹꾹 참으려 해도 그치질 않았다. 면책동의가 뭔지를 알아? 본인은 프리다이빙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참가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으며 어떠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후렴이 반복되는 음악과 사람들 말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흰미 기계음과 내 웃음소리가 섞이며 술집 안을 떠돌아다녔다.